자, 지난 에코프로비행 공매도 관련 영상에서 첫 번째는 잔고 수량 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올렸던 세 번째 거에서는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인데 업틱률 적용 제외 조건에서 공매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해당 요건들을 찾아보니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공매도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도를 현재 가장 많이 치고 있었던 증권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공유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차라리 그 대상자가 외국계 증권사라면 그들을 놀리면 끝입니다. 아, 이거 왜 공매도 쳤냐, 치지 말라 했는데 너네 지금 크게 물렸잖아. 이게 놀릴 수라도 있죠. 근데 대상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뭐 굳이 반박을 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이 바닥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반박이 존재할 겁니다. 한투 쟤네가 쟤네 돈 가지고 친 게 아니라 저 창구를 이용해서, 저 증권사를 이용해서 공매도 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투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이 회사는 공매도를 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빌려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왔었던 한국투자증권의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의 2차전지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요. 하방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리포트들로 좋은 내용들을 보내고 시장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좋은 내용을 설파를 하는데 정작 포지션은 숏이었으니까요. 전 이게 모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권을 믿지 않아요. 하여튼 딱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최초 의무 발생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2일 후에 반영이 돼요. 이거는 가장 최근까지 2월 초까지 그리고 2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저저번 주까지도 계속 쳤던 거예요. 물론 오늘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저께도 쳤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반영이 돼서 뜨겠죠. 그 외에 뭐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보면요. 다 작년 중순이나 말쯤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순매수세 상위 종목에서도 얘네 둘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는 작년까지는 공매도를 쳤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다시 롱으로 숏에서 롱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말은 즉슨 합리적인 공매도였다는 거죠. 시장에서 공매도를 칠 것이냐, 신용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 내 돈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 것이냐, 다 각자 다른 스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이 자료만 보고 지난 정황상들만 본다면 모간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본인들이 할 거 한 거예요. 그 연초 돼가지고 공매도 치고 있는 대량 보유자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투자증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아저씨도 여의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앞뒤가 달라요. 리포트들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말해놓고 결국 숏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쓰지 않습니다. 계좌도 없어요. 안 써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최초 의무 발생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공시 의무 발생일이 있죠.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최초 의무 발생일과는 다릅니다. 최초 의무 발생일은 몇 퍼센트 이상으로 보유했을 때, 공매도를 몇 퍼센트 이상 가져갔을 때 이거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첫 번째 발생하는 겁니다. 진입했을 때 기록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공시 의무 발생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후로 변경되기도 해요. 주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이 되냐면 내가 10만원의 공매도를 쳤어요. 9만원, 8만원 떨어져야지 이득이죠. 11만원 되면 나는 결국에 10만원의 공매도를 치고 11만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11만원에 사서 10만원에 손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돈을 빌려가지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 넘어가게 되면 강제 상환을 하게 되죠. 강제 상환 조치가 일어났을 때, 마진콜이 일어났을 때 공시 의무 발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걸로 이때까지만 보이는데 아마 오늘쯤에 터졌을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공매도 무기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모든 조항들을 따랐다면 이미 청산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숏스퀴즈 나오는 것도 요 물량들도 일부 있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요, 공식 사이트입니다. 제가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았고 숫자의 변화를 주지도 않았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그냥 공유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도 이걸 공유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는 차라리 외국계 증권사를 놀리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근데 하필이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우리나라 증권사네. 분명히 제 조회수를 보면 뭐 몇만 단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적게는 5천에서 만 이렇게 조회수 뜨잖아요. 그 중에서 분명히 한국투자증권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에 가담을 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공매도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아요. 실제로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합법적인 툴 안에서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롱보다 숏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뭐 시장에서 구르다 보면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시장한테 철저하게 털릴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은 이상 여기서 뭐 무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보는 눈이 많아졌으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주가가 18만 2천 원 이렇게 되는데 딱 보아하니 이거는 숏을 버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최근 오르는 거 봤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야 숏 스퀴즈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승패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물러나는 것도 간지입니다. 끝으로 현재 기준으로 잔고 금액을 본다면 뭐 딱히 볼 것도 없어요. 원래라면 좀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 금액도 좀 늘어나고 수량은 뭐 원래 늘어나죠. 당장 지금 단타를 쳐야겠으니까. 근데 공매도 쪽의 힘이, 그러니까 숏 쪽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의기소침해졌다라는 거랑은 좀 별개로 그쪽의 시장 시드 파이 자체가 많이 갈려가지고 줄어든 것 같아요. 과거였다면 이 가격에서 신나게 공매도를 쳤을 텐데 바닥에서 공매도 치고 상승하니까 지금 청산당하는 거죠. 제가 이래서 제도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의 자금 가지고만 치면 되는데 그 자금들 중에서 일부는 자산운용 자금, 뭐 펀드 자금 이렇게 섞여 있겠죠. 펀드 이런 거 들어있는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증권사 찾아가셔서 어떤 매매를 했는지 물어보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도 좀 고상하게 리포트나 읽고 그 내용들이나 좀 분석한 거 공유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딱한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공유 드렸습니다.